자, 과잉 관광의 개념. 주제는 소재는 적어야겠지? 걔는 특정 가정에 놓여져 있대. 뭐 기반한다 해도 되고. 뭐에 관한 가정이냐면 사람, 장소에 관한. 근데 그게 흔한 거야. 이런 연구, 이런 사회과학에서.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서 소재로 흔하다는 얘기겠지? 일반적으로. 그럼 첫 문장에서 기억 남아야 되는 거는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개념이다 정도만 머리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 뭐 사실 저런 연구에서 흔하다는 중요한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 다가 그 사람 장소 얘기하는 거야. 얘가 간주가 되는데 명확하게 defined, 원래 이제 그 해석지에는 보면 저기 이제 정의된다고 돼 있는데 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demarcated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때는 정의보다는 뭐 규정된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하여간 구분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뭔가 서로 구분이 된다 정도가 두 번째 문장이 얘기가 되겠지? 그지? 서로 경계가 딱 나눠지는 거니까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틀이 짜여지냐면은 bounded social actor야. 이것도 왜 boundless가 경계가 없는 거니까 경계가 있는 사회적 행위자. 뭔가 구분이 돼 있는 거지. 장소하고 사람하고는. 그지? 그래서 뭐 역할은 호스트라든 게스트라든.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 사람도 뭔가 행위자로서 경계가 확실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in similar way니까 유사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장소도 어떻게 취급이 되겠어? 안정된 컨테이너, 용기, 뭐 그릇이라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된 거지. 따로따로. 여기 딱 있어. 분명한 경계가 있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경계가 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겠지, 내용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지? 뭐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서가 하나 될 만한 게 요거지. 그래서네. 뭐 그래서 장소는 관광객 사람으로 가득할 수가 있고 과잉 관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왜 과잉 관광에서 뭐 베니스 뭐 이런 데 사람이 너무 넘쳐가지고 더 이상 관광객을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 좀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제기 같은 느낌으로 살짝 흐름은 좀 바뀐 상태이긴 하지. 그 다음에 but 그런데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냐? 가주어진 조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게. 그래서 사람으로 가득하면 안 좋은 건데 그럼 이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다시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는 과잉 관광이라는 개념을 여기까지 쭉 준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소재적으로 좀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인디드 같은 경우는 같은 말 두 번 하기잖아. 그래서 대답을 같은 내용을 주겠지. 사례들이 있다. 특정한 관광 명소에. 근데 걔가 제한된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관광객의 공간, 여지가 없는 공간이지? 저기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구분 경계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 장소가 그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공간에 여유가 없이 뭐 가득 찬 거다라는 뭐 여기까지 결국 그 얘기인 거 아니야? 그지? 특정 장소, 경계가 있는 장소 안에 사람 꽉꽉 찬 거, 그 느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서 뭐 에펠타워? 그걸 뭐 일단 떠올릴 수 있긴 한 거잖아. 에펠타워? 그렇지. 사람 너무 많으니까 빡빡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갔어. 하우에버리 나왔네. 그런데 그 장소들과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부터 국가까지.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with 명사 분사 그거지? 이렇게 장소들이 그 주어처럼 동사처럼 홍보가 되면서 뭐로써 이런 이제 관광 목적지로. 그 다음에 병렬 구조는 이것도 동사처럼 여기서 두 번째 장소들이 묘사가 되면서 과잉 관광의 희생자로서
얘가 홍보도 되면서 또 과잉광광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묘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들은 더 복잡해진다. 그럼 여기서 주절이 이쪽이니까 내용상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앞에 거랑 비교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장소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면은 결국 과잉관광이라는 걸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냥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접으로 흐름을 바꾸고 뭔가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가 되는 거였어. 이건 이제 과잉관광의 정의가 딱 떨어졌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what is excessive? 과다한 것. 이게 지금 과잉관광 되겠지? 또 out of proportion, 비율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비율이 맞지 않는 거, 즉 과잉인 거지. 얘는 매우 상대적이고, 그리고 다른 측면들하고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물리적인 수용 능력, 아까 공간 요구, 수용 능력, 요거가 아니라 다른 측면들. 그래서 과잉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수용 능력 외에 뭔가 다른 것들하고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뭐 밑에 이제 안 봐도 되는 뭐 HS에서 뭐 경제적인 뭐 누수까지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물리적인 수용 능력 외에 다른 요소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쪽이 주제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볼게. 즉 과잉관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의를 내림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수용 능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그게 주제예요. 선지를 가보면 해결책은 아니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과잉관광에. 그 다음에 이건 또 좋은 말이잖아. 무엇이 이제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를 관광객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관광 명소가 과잉관광의 승자냐 패자냐. 그 다음에 과잉관광의 심각성. 더 안 좋대 상상한 것보다. 과잉관광 단지 저런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선지에서도 5번이 답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시사할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 하나의 단락을 임의로 한 절반 정도를 나눠서 역잡이 이쪽에 있으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이야 뭐 99% 이렇게 얘기를 단순화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역접 중에서 however 얘기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게 나왔을 때 보통은 이쪽이 주제문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야,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요만큼 하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가 있다, 남자들은 뭐 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뭐 한다, 단순 대조일 확률이 높다고는 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주제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다 도입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이제 이건 이제 그 대입학에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2020년 정도까지 기준으로 볼 때는 그때 이제 뭐 되게 이쪽 지문의 난이도를 높였을 때는 두 가지씩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여기 예시가 엄청 내용이 복잡하고 힘들어. 그런 식을 유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는 그거보다 좀 더 잘 익히는 쪽으로 바뀌었다면은 주제문의 위치가 좀 다양하거나 주제문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이런 이제 설명문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신이 없으면 다 보는 게 맞다고 봐. 뭔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간을 줄이기가 좀 어렵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나만 볼게. 여기 그 아까 우리 땡겼던 not 리스트 있잖아. 여기는 근거는 저거였어. 여기 써놨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서 잠깐 지울게. 요거를 먼저 볼게. 예전에 뭐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not the list of which라는 표현 뭐 다시 등장, 재등장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여기에 그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좀 은상을 해야지 외워주기가 편하거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잖아. 그럼 얘는 이중부정이니까 이만큼 다 하면은 그럼 결국 중요한 거야. 겁나 중요한 것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콤마가 나온 위치가 위치는 앞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건 되게 이제 강한 진술이었다. 그 진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향 함축이었다. 어쩌고저쩌고 누구라도 뭐가 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해서 그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앞문장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명사나 절이 나올 수 있다. 요건 하나 요 부분만 요거만 하나 좀 써볼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서 이거 하나만 좀 밑에다가 여백에다 써서 그 비교를 하게 왼쪽이든 밑에든 이거 하나만 잠깐 써봐요. 지우개. Not the least of which.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 중에서.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아까 돌아가면은 날리스트 명사나 날리스트 because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 중요한 게 되는 거잖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니까 중요한 것을.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을 이거는 강조를 해서 특히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대단한 성공이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즉 운 좋은 날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이라고 이해해도 뭐 특히 이것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저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게 뭐였냐면 앞에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장소에 가득하다는 게 특정 제한된 공간 안에 사람이 가득하니까 수용 능력이 없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특히가 되는 거지. 특히 케이스 사실이다. This is true 하면 사실이다잖아. 뭐 사례이다 해도 상관없긴 한데 특히 사실이다. 일부 인간이에서 만들어진 건축물에 뭐 에펠탑 같은 이게 부정이 아니라는 거지. 강조하는 건 특히 사실이다. 이거 자체 날리스트.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해도 뭐 오역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해석하려면 특히 중요한 것은 특히라고 보면 되겠다. 종합 판단 느낌도 괜찮아. 요약문처럼. 한번 같이 볼게. 자, before the web. 웹 이전에 온라인 인터넷 있기 이전에야 신문의 그 기록 저장소 아카이브 주로 곰팡내나는 영역이었대. 이 전문가들이지? 이제 뭐 이제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그 웹 이전에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실제 신문을 막 묶어놔가지고 뭐 먼지 나면서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거요. 요즘은 그냥 왜 도서관에도 전자 검색이 되는데 예전에는 다 실물이 있었단 말이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웹 이전에는 대중적이지 않고 이런 이제 기록, 신문이 들어가 있지. 신문에 기록 저장소는 뭔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 뭐 일단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널리즘이니 그래서 원래 이제 by definition도 이것도 가끔 나오던데 뭐 직역하면 정의에 의해서 정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 특히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저게 크리티컬 하진 않아. 뭐 편한 대로 하면 돼. 특히 저널리즘은 current였다. 현재에 관한 것이었다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지? 그 다음에 이 신문 이 기록 저장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은 크게 연장시켰어. 시제가 좀 바뀌긴 했네. 단순과 현재 완료로. 이런 저널리즘의 수명이지? 쉘프 라이프? 유통기한 수명을. 그러니까 앞에 하고는 좀 뭔가 약간 느낌은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여기에 however 같은 역접 연결사를 써도 되는 그 자리이긴 하다고. 앞에는 전문가 영역이고 곰팡내라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저널리즘의 수명을 늘렸다? 뭔 소리지? 그런 상태. 그 다음에 with 앱이 참 많이 나와. 그지? 보면은 얘가 이거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수식어 빼면 얘가 이거 되면서지?
이런 더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들이 정기적으로 사이티드 인용이 되면서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사건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최근으로 생각을 하면 현재 사건 다니엘 400억 피소 하면 이제 앞에 이거 딱 찾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요거는 일단 두 번째 문장 먼저 모른다 치자고. 그래서 이런 또 공통이긴 한데 기록 저장소의 그 일반적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저널리즘의 어떤 유통기한을 연장했다가 핵심이긴 하겠지. 그지? 키워드로.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보충 설명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상황은 바뀐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이것도 참 많이 나오지.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이렇게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느냐에 관해서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이슈 사안들의 신문에서 인카운터 마주치게 되는 이런 복잡한 사안들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this departure, 이러한 시작은 출발, 그러니까 시작이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로?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한 레디네스, 손쉬움으로 뭐 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뉴스의 맥락을 다루기 위해서. 근데 그 맥락이나 이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지는 않았었던, 과거에 또 심지어는 가능하지 않았었던, 누구한테? 인쇄물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과거에 얘네들이랑 서로 대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웹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웹 전이라고 한 거구나 해서 연상적으로 이렇게 좀 타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널리즘 유통기한을 이렇게 늘렸고, 그래서 하여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은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 저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향상됐다는 게 결국 이제 과거에 그 종이 신문에 비해서 얘네들보다는 현대의 그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뭔가 뭐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맥락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해서 이쪽으로 간 거지. 이해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을 때까지. 말은 좀 길은데 뭐 핵심 위주로 좀 따서 들어가면은, 뭐 여기 주제문은 아니라서 또 표시를 너무 하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얘네들이 이런 거 신문을 잘 문제의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손쉬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주절 이 부분이지, 핵심은. 일단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온라인 뉴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싶은데 온라인 얘기하는 거라고 밤은 올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온라인 뉴스에 부상하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콤마니까 땡겨볼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게 통사지. 그래서 원 오브 뭐 해서 이게 원이 주어일 거고, 보인다 특징 뭐인 걸로, 뉴스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능성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뉴스를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분명한 manifest outcome, 결과로서 더 커다란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의 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왜 우리가 요거 나오면 instead of나, 그지? 그냥 기술적으로 이거라고 해서 앞에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온라인 뉴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뉴스를 이해를 하는데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 보다 확장된 이런 문제로, 왜냐면 그 전에 사실들을 막 찾아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한글로 먼저 표시를 해보면은, 온라인 뉴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뭔가 더 큰 폭넓은 그 맥락에서의 이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앞에 결국은 여기를 기점으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현대가 바뀐 건데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기록 저장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얘네들이 저널리즘이 유통기한이 연장됐고 오랫동안 쓴다는 게 과거의 자료 같은 거를 계속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뉴스 보내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맥락으로 보게 된다 해서 뭐 이걸 다 합쳐야 될 것 같지? 선지를 한번 볼게. 그래서 뭔가 딱 명확하게 한 문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선지를 가볼게. 웹-베이스드 저널리즘. 일단 이건 괜찮지? 웹 기반의 저널리즘. 더 오래 지속이 되고 맥락적으로 더 폭넓다. 가능한 것 같으네? 오래, 맥락, 큰 맥락. 1번 가능. 그 다음 2번은 가장 최신 컨텐츠와 함께 온라인 뉴스가 일상의 신문, 종이신문을 무찌른다. 압도한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 온라인이라는 게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가장 최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현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록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쉽게 검색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온라인 저널리스트는 벌써 아니지. 이게 소비자 입장인 거지 기자 입장은 아닌 거잖아.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납시다. 그지? 인쇄 신문을 가지고 과거 이 인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온라인 얘기하는 거고 기록 저장소 아카이브. 일단 뭐 저널리즘 웹월드에서 뭐 현재와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앞에 미래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선지가 이제 1번이 답이 될 텐데 여기서 해당되는 게 저거를 그대로 맞추면은 그 앞에 이 부분 있지? 그러니까 이거랑 두 개를 합친 거야. 이게 선지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약간 지랄 맞긴 한데 일단 설명문이라는 관점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키워드를 따가지고 그냥 그 들어맞는 거 그중에서 지워나가는 쪽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띵긴 거 이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저렇게 해서 그 기록 저장소가 일반인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널리즘이라는 게 현재 일어나는 시사사건 위주로만 다뤘다는 거지. 왜냐면 옛날 걸 참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현재는 바뀐 거지.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렇다는 얘기에서 커런트가. 자, 하이퍼 모빌리티는 하는 개념 용어잖아. 풀어줬으니까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될 텐데 저기 뭔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노션 개념인데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이동. 그다음에 분사지. 커버가 뒤에 저렇게 거리가 나면 가는 더 장거리를 가는. 그게 만들어 이렇게 경제적인 성공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라야 되는구나. 저런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지? 하여간 여기서 자르긴 해야겠네. 그지? 주어는 이게 이렇게 동사 이렇게 가는 거네. 하여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동을 하면 경제 성공이다 라는 게 하이퍼 모빌리티래. 많이 이동하면 그지? 그럴 수 있지? 하여간 걔는 뭐처럼 보이냐면 도시 지역에 구별되는 특징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보일 수 있는 특징이고 도시에서 이런 거 이제 쉽게 익히는 거 빨리빨리 하면 되지. 세계 인구의 뭐 절반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개념은 하이퍼 모빌리티. 이거는 한글로 뭐 쓰기도 좀 그렇지. 얘는 더 많은 빠른 두 가지 정도만 하자. 이동이 뭔가 성공을 이끄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의 어떤 특징이고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05년에 대략 이거 하여간 엄청 많은 이동이 뭐 전 세계 도시에서 만들어졌어. 그다음 2050년에 3배에서 4배가 더 많은 패신저 킬로미터가 있을 거다. 이동이 된 한 달 한 달의 PPG.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왜 이렇게 하고 앞에 배수사가 이렇게 나오면 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3배에서 4배가 더 많다 이런 거니까 이건 굳이 주석이 없어도 패신저 킬로미터라는 게 사람들, 승객들이 이동한 거리 킬로미터로 환산한 거겠지? 2000년에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하여간 미래가 되면 지금보다 한 3-4배 정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야? 구체적이잖아? 그 다음에 또 해석적인 것 때문에 보면 이게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permitting이 나왔잖아.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가 분사구문.
능동이겠지. 그러니까 주어 얘하고 여기 주어가 대열이니까 같지 않으면은 주어를 못 지우잖아. 접속사만 지우고 ing.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면서 정도로 하면 되겠지. 기반 시설이나 에너지 가격이 뭐 허락을 한다면 좋겠네. 그러면 3, 4배 정도 이동량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이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 미래에는 뭔가 이동량이 겁나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화물이잖아. freight movement. 화물도 똑같이 일어나겠지? 증가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땡길 수 있다고 봐요. 역시 또 3배 정도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일 기간 동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이퍼 모빌리티가 무엇이며 이 미래의 전망은 이렇다. 이런 거니까 뭔가 또 설명문 느낌이 있어. 계속 가야지 뭐. 그 다음에 이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도시화의 핵심 역학이 되는데 핵심 역학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도시에서는 이동 흐름이 원활해야 되잖아. 정체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또 with AB가 또 나와. 아,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주어처럼 동사처럼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관련된 기반 시설이 한결같이 도시 형태의 등뼈, 중추를 구성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냥 저렇게 이동량이 많을 거니까 그 이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도시에서 중요하다. 그냥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동 흐름을 할 때 결국 뭐 기반 시설이라는 거 도로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이런 게 뭐 핵심이 되긴 할 거 아니야? 도로가 잘 갖춰져야지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큰 흐름상의 차이가 없고 그렇군 한데 흐름이 이제 바뀌어. 예시 여기 나왔어. 비슷하네 좀 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디스파인 나왔잖아. 뭐야 이거 역접.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내용상 중요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역접에 또 역접을 또 줬으니까. 도시 이동성, 전 세계의 이동성의 증가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모빌리티에 막 이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진다네. 긍부정이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옛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이동량이 늘어났지만 접근성은 지금 어려워졌다로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앞에는 어쨌거나 뭐 중요하고 뭐 이동량 늘어나고 성공하고 좋은 거였는데 어려운 건 또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그럼 이건 저기 문제라고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방향성 둘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끝나기 해결책보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구문적인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나도니 버들수가 나왔네. 그지? 그러면은 이 뒤가 중요할 거 아니야? 뭐 문법적으로는 또 뭐 도치가 일어난 거고 강조사포로 무정어 넘어왔으니까 덜 편리해. 그지? 그럴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는 얘기지? 도시에서 장소들에 접근하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한 the very process, 바로 그 과정, 도시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과정이 많은 부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뭘 만들어내나? externality, 외부 요인들을 만들어낸다. 하여간 부정적인 것까지도 나오긴 하는 거네. 그래서 얘가 뭔가 불편 약간 좀 지나친 것 같긴 한데 덜 편리하다니까 불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externality도 만들어서 부정으로 바뀌었어. 뭐가 접근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자체는 앞에 access 유거니까 접근의 어려움. 그다음에 accordingly 저것도 인과에서 쓰는 거잖아. 이에 따라서 뭐 그래서지 뭐 그래서 많은 세계의 도시들은 전례 없는 접근성 위기에 직면한다. 마지막에 되게 좋긴 하네. 얘지 마지막에 접근성이 또 나왔잖아. 그럼 답을 일단 고를 수 있을 것 같으네. 결국은 주제는 이게 접근성의 어려움 이거구나. 이게 된 거잖아. 문제를 알려준 거지. 그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게 도시에 항상 좋은 거니? 아니 저렇게 접근성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접근성 여기는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중심 소재 자체가 빠졌지. 그걸 연상하기 어렵고 도시 지역의 생태계지. 웹이라는 게 그물망 가이드 인도해주는 지침.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표현을 알 필요 있지. 이거 비틀즈 노래기다. Long and Winding Road 혹시 아니? Long and Winding Road. 하여간 이게 길고도 굽어 있는 길, 힘든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뭐 이런 길이 있다. 뭐 그런 거 나오거든. 노래 가사에. 경제적 성공의 힘든 길. 그 다음에 불가피한 지역적인 갈등 충돌 나온 적이 없고,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인데 하이퍼 모빌리티 필수 요소다라는 게 뭐 본문에 부분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저건 주제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거고, 여기서 표현을 하나만 두 개만 보고 가자면은 요게 프리시드라는 게 앞서서 먼저 발생하다고, 요거 붙이면은 먼저 발생한 선례, 유례, 형용사가 되고 선례가 있는, 유례가 없는, 선례가 없는 unprecedented. 저기 뭐 그래서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단어로 보는 게 좋잖아. be characterized by. 능동보다는 수동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주어가 이것에 의해서 특징이 만들어지다 하지 말고 주어의 특징이 목적어에 있다. 그게 뭔가 뭐뭐의 특징이 목적어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 특징이 뭔가 지속 불가능한 이 이동 시스템에 그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하여간 이것도 그 처음에 봤던 거랑 비슷하지. 마지막 부분에 역접으로 흐름 바꿔서 위에는 그냥 쓸데없이 잔뜩 도입을 잔뜩 주고 밑에서 주제문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일부러 따다가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 뒤에 또 뭔가 또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거라서 두 가지 공통된 유형을 하나 본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좀 쉽거든? 그래서 1번 하나만 해보고 갈게. 두뇌의 시각 체계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정보를 얻어. 요걸로 뭐 알 필요가 있는 기반이라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가 정상이겠지? 소재 정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포인데 도와주는 네 손 근육이 닿는 것에 물체,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물체에 닿도록 도와주는 시각 체계 안의 세포요. 맥락상 봤을 때 얘는 크기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어. 그 물체. 그런데 걔네들은 뭘 알 필요가 없어? 색깔까지는 알 필요가 없대. 그치? 어디에다 뭐가 있다,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거를 그건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need to know basis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길게 풀어준 거를 이거 뭐라 그래? 상수라야, 상술. 그럼 일단 첫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갖췄고 학교 시험이라면 뭐 이런 걸 이제 함의로도 낼 법한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둘의 어떤 시각 체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습득. 얘는 뭐냐면 필요한 정보만 이라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또 얘네들 또 중복해서 계속 이어주는 거지, 상수를. 걔네는 뭐 모양에 대해서 또 약간 알 필요가 있지만 뭐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것 정도만 인지하면 된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사람 얼굴 인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요런 거는 우리 연결사 생각하면은 뭐 그래서 similarly 같은 거 유사히에 추가하니까 하나 정도는 버려도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나온 게 이거고 그 다음 이거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속 가야 될 건데 이것도 앞에 보면 이게 뭐야?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이거 통념 아니야, 통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진실 주는 거 아니야? 그지? 누구라도 물체를 보는 누구라도 그 물체에 관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너의 두뇌의 한 부분은 형태를 보고 또 다른 건 색깔 보고야 따로따로 분리가 됐고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겠네. consequently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need to know basis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될 거니까 localized brain damage, 이게 이제 지역화된인데 그 인체로 얘기할 땐 국소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국소 두뇌 손상 이후에도 두뇌가 일부분이 손상된 거야. 여전히 물체의 특정 측면은 보는 게 가능해. 그런데 일부는 볼 수 없고, 왜냐하면 두뇌에서 시각체계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간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시각체계 정보 습득이라는 건 서로 분리되어서 뭔가 개별적으로 작동한다. 두 가지 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따로따로 이렇게 또 합칠 수 있는 거잖아. 두 가지를. 그치?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보면 비주얼 시스템, never betray. 시각 체계는 우리의 시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시크릿 미션, 강 아닌 거지. 그치? 칼라 센서티브라니. 색에 민감하고 이런 거. 블라인드 스팟도 많이 나오는 말이지. 맹점이고 안 보이는 부분이지. 여전히 두뇌에 관해서 뭐 알려지지 않은 거. 지금 시각 얘기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왜 두뇌 세포가 회복 과정이라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분리되고 독립적인 두뇌의 시각적인 인식해서 5번이 답인 거잖아. 이것도 이제 두 개를 합친 건데, 그지?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수월하긴 하잖아. 처음에 봤던 거에 비해서. 요런 느낌이었어.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 볼게. 36페이지 함의추론으로 가볼게. 자, 함의추론은 왼쪽에 전략 익히기를 봤을 때 사실 뭐 우리가 내신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함의추론은 일단 주제문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보통 함의 돼 있는 부분 주제문과 관련된 거니까 공통적인 뭐 속성을 찾아서 일치시키면 되는 거고 대부분 비유를 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게 밑줄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일단 1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뭐 이거를 이제 봐서 이게 요거 말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속담이니까 요거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하면 최선이 좋은 것의 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완벽을 기하려고 하면 잘 될 만한 것도 망친다라는 거니까 이거 자체 속담으로 의미가 있을 거고 이 뜻을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표현한 게 답이긴 할 거잖아. 저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이것만 딱 봐서는 늘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잖아. 넌스틱 스틱이 달라붙었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건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올라가서 일단 다시 돌아오겠고, 하지만 여기도 보면 it is like 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대표적인 또 비유의 표현 아니야? 앞에 나온 게 이것과 같다라는 거잖아. 뭐 it is like, 뭐 it's not unlike, it is similar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잖아. 비유하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역시 비유를 주잖아. 대부분 다 함이라는 게. 자, 네가 어떻게 너의 주의를 집중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일단 뭐 주제 나온 거 같지? 필자 생각도 나온 거 같고 어떻게 네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서 주제가 빡 나와버렸어. 그래서 주의 집중 방법이라는 게 스트레스, 그지? 어떤 대처 방법에 겁나 중요하다 해서 주제가 확 나와버렸네. 그럼 이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겠지. 이게 주제라고 생각한 거는 중요하다. 이게 있으니까 일단 첫 문장이 중요할 수 있어. 물론 저거는 직접적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분산된 주의지, 이리저리 막 분산된 흩어진 주의력은 안 좋네. 긍부정소거든. 능력에 안 좋아. 해를 가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거지. let go of 가라고 허락하는 거니까 떨쳐버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좀 빠르게 간다면은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봐. 그지? 뭐 비록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주의력은 되게 좁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왜냐하면이지 that is because 등위 접속사 그 이유는 또 왜냐하면은 that is because 너의 경험에 스트레스 가득한 부분에만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픽스에서 고정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흩어진 분산된 주의야. 흩어진 주의력은 일단 마이너스고 얘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왜 안 좋냐면 스트레스에만 뭔가 고착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뭔가 망친 과목이 하나가 발생을 했어. 근데 나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딱 집중이 될 수도 있긴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스트레스 대처에는 좋지 않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긴 안 좋다라는 것만 좀 판단하면 되겠지. 뭐 좋은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연결사는 없지만 또 여기가 이제 대조가 들어가면 좋을 자리지. 반면에 이제 너의 그 주의력의 스포트라이트가 확장이 될 때, 요거지? 요 반대 개념? 이렇게 딱 반대 개념 딱 나오니까 이러면은 너는 더 쉽게 아까 여기는 해롭게 상대 개념이잖아. 스트레스를 버릴 수가 있어. 놓아버릴 수가. 이거 주제문인걸? 이거잖냐? 그지? 그래서 흩어진 주의가 아니라 상대 개념으로 뭔가 확장된 주의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라서 주제는 다 나온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뭐 그 다음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으로는 요 따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자주 나올 거니까 이렇게 타동사가 나왔어? You can put them, 넌 둘 수 있다는데 그럼 명사를 기대해야 되잖아. 전면구 이렇게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게 목적어였던 거고 긴 목적어 뒤로 보내기 있잖아. 이렇게 이 자리로 여기 있던 거 이렇게 하면 화살표 같이 깐데 있고요. 이게 원래는 정상어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긴 목적어 뒤로 보내기 그냥 보내는 거지. 전면구가 앞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뭐 저거 직역을 하면 관점 안에 두다? 저 뜻은 좀 다른데 일단 그렇게 해석했다고 칠게. 어떤 상황에 훨씬 더 많은 측면을 관점에 둔다. 훨씬 더 많은 측면을 고려한다는 얘기 같아 일단. 어떻게 하면 주의가 좀 확장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not get locked. 그치? 갇히지 않는 거지 한 부분에. 너를 묶어두는 tie down. 어디에?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주의력의 수준으로. 말은 좋다는 얘기네.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한 부분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뭔가 상황을 개선해서 다하게 볼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구나. 보충 설명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로 포커스. 이제 반대 개념 또 나온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좁은 초점은 고조시켜 스트레스를 높이는 거잖아. 스트레스 수준을 각 경험에 버시니까 또 와이든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와이든드 포커스. 얘는 turn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너는 더 잘 각각의 그 상황을 어디에다 둘 수 있냐면 더 폭넓은 관점에 둘 수 있으니까. 계속 그거네. 근데 주제는 확실하게 찾았잖아. 폭넓게 봐라. 그래서 하나의 불안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들은 덜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아예 해버려. 왜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큰 그림보다 큰 그림이 더 중요한 거야. 큰 그림을 봐. 그깟 거 하나 망친 거 가지고 신경 너무 쓰지 마. 큰 그림. 그래서 그건 마치 뭐와 같냐? 너 자신을 늘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럼 늘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폭넓은 시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스트레스에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이제 주제를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는 늘러붙는다는 게 스트레스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만 고착화된 아까 좁은 관점, 초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제를 가볼까나? 결코 직면하지 않는 거래. 스트레스 가득한 경험, 일상의 삶에서 불가능하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관점을 넓히는 거 일단 괜찮네. 그래서 2번이 매력적이요. 여기까지 딱 좋거든. 넓히는 건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이 아니에요. 원인 파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냥 스트레스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원인을 찾아내지는 않아요. 2번은 매력적인 오답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주의력을 국한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들에 그럼 부정적인 측면들도 본다는 거니까 그러면 좀 다양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긍부정 얘기한 건 아니거든. 스트레스 거기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폭넓은 큰 그림을 바라는 거잖아. 4번은 경험에 더 커다란 관점을 가지는 거. 이것도 넓게 보는 거네. 스트레스 가득한 측면을 넘어서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스트레스 고려하는 거야. 벌써 폭넓은 관점을 발달시키는 원천으로서 뭔가 필요한 말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폭넓을 관점을 발달시킨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저게 인과관계를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답이 아까 4번이었고, 그다음에 해석적인 거 요거 하나만 보면 이제 요거 옆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뭐 책에도 있긴 있더라고.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저게 put A in perspective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균형 잡힌 시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A를 균형 잡힌 시각에 두다라고 직역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 더 많은 다양한 측면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 가 되는 걸로. 뭐 결론은 이거거든. 요거가 포함이 밑줄에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정반대 선지가 존재하는. 그래서 항상 그 문제 출제되는데 부정어 있으면 꼭 표시를 컴사로 꼭 해놔야 돼. 뭐 하여간 뭐가 됐던. 안 그러면 저 놓쳐. 같이 볼게. 세상에 대한 관점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아. 뭐로부터? 외부로부터 뭐 안에 있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주관적이라는 얘기겠지?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은 순수하고 객관적이지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 주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사실 상식적으로도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상식을 대입하면 안 되니까 눈으로 보긴 봐야 되겠네, 그지? 다시 말하면 그 관점은 형성이 돼. 그렇지. 정신적 능력에 의해서 공유된 문화적 퍼스펙티브 관점, 독특한 가치관, 신념에서 그래 주관이 맞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온 상태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저번에도 이제 유사한 걸 얘기했었는데 요거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종종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This is not to say that 하면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여기 이제 극단적인 견해가 나오는 거잖아. 야,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게 나르의 법비 같은 역할이야. 그거는 이걸 말하는 거야. It is to say that. 이렇게 해서 나르의 법비야. 하여간 요건 아니라는 건데 확인해 보면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 외부의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지. 현실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관을 반영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뭐 세상은 허구란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이 정확히 그거다라는 거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 즉 우리의 버전인 거고, not the version. 처음 봤을 땐 이게 이제 차이가 이거하고 이거 차이니까 뭔 소리야? 넘어갔는데 하여간 나시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our 버전이라는 거죠. 현실에 대한 버전이 our 버전이라는 거래. 그러면은 our 버전도 좀 위에 거랑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 유니크한 나만이 갖고 있는 버전이라는 얘기잖아. 왜냐면 개인의 주관은 개인마다 다 다르야 되니까. 똑같은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또 나와. 그 다음에 단 하나의 보편적인 권위주의적인 버전은 없는 거 하나가 아니야. 다 사람마다 달라라고 하는 거고, make sense? 이치에 맞는 이해가 되는 뭘 제외하고 뭐 이론적인 구성이라는 게 뭐 이론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전 중요한 건 아닌데 역시 이거랑 비슷한 거지. 요거 다 불필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오직 뭐로? 그게 우리한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반영된 세상. 그리고 그 as it is라고 하는 거, 뭐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as하고 주어하고 비동사면 주어가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진정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보이는 우리의 주관이 개입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역시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없이 그 세상한테 형태를 제공하는 관점 없이, 이것도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형태를 제공한다라고 뭐 이렇게 또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여간 뭐 계속 같은 얘기라 너무 당연하고 해서 여기까지 잘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부터 관점이 없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객관적인 거, 순수하게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결국 다 주관이라고 했었으니까. 저것만 놓고 보면 이거 여기로부터 온 관점이니까 여기까지 가긴 해야겠네. 이런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 없으니까 주관적이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밑줄이
노까지 합쳐지면은 주관적인 관점이 되니까 요건 이제 밑줄의 범위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거 좀 특이하다. 그지? 노가 있냐 없냐 해서.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객관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선택지에 보면은 1번이 딱 주관적 관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저거 순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어쩌고저쩌고 다 주관적 관점이 전체 주제였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잘 만든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 가치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없다 아니잖아. 그냥 순수하게 객관적 관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객관적 관점, 주관적 관점 할 때 만약에 이제 주관적 관점을 오판했으면 이것도 이제 주관적 관점이 될 수 있잖아. 사람들에서 채택된 특정한 관점이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극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관적 관점은 다 다른, 개별마다 다 다른 거야지 소수의 사람들이 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범위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 저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선지. 일단 뭐 통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남는 건 5번이네, 그지?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5번이 답인데 여기서는 요거, 저거, 오케이? 골드플레이팅이라고 나와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또 풀어주거든? 얘 의미한다니까. 프로젝트에서 골드플레이팅은 이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원래 뭐 해석을 할 때는 금도금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괜찮아. 이런 거 몰라도, 그지? 의미한다고 풀어주니까. 뭘 의미하냐면 불필요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향상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골드플레이팅은 불필요한 결과의 향상이라고 일단 용어에 정의를 줬는데 불필요하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또 얘기를 다시 해. 저것도 즉 다시 말하면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을 두 번 얘기한다.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앞에가 좀 잘 안 익혀도. 다시 말하면 특징을 더하는 거야. 앞에 좀 놓쳤어도 특징을 더하는데 비싸고 요구되지 않는 특징을 더하는 거야. 요 대시지? 또 어떤 특징이냐면 낮은 부가가치를 가져.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해서지? 타겟,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비싸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고 낮은 부가가치. 뭐 하여간 진짜 쓸데없는 걸 한다는 얘기네. 그지? 왜 하는 거지?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네. 다시 말하면 giving more. 더 많이 주는 거야. 진정한 정당화, 즉 명분 없이. other than 뭘 제외하고 한 사람의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좀 잘한다 라고 해서 이게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쭉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일단 중요해 보이긴 하네. 내용적으로. 추가 얘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여기를 이너드월즈를 한번 표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골드 플레이팅. 쟤는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흥미로운데 왜냐면 이제 그건 전형이니까 is typical project, 프로젝트의 전형이니까 뭔가 두드러진 전문 직업적인 컴포넌트, 구성 요소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슨 얘기야?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건드리지 마. 뭐라고? 프로젝트인데 전문가들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야. 어떤 입증된 경험 있는 그리고 광범위한 전문 직업적인 자율성 있는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팀 멤버한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증명된 전문가가 수반된다는 거지. 전문가가 자기 재능 뽐내는 거니까 인어드월즈만 잘 따라가더라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요게 비티피컬 오브가
요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거든? 비인디커티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라고 이렇게 전치사 주는 케이스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인디케이트라고 보자고 했었단 말이야. 나타나다 의미하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리피컬 어버는 저거의 전형이다. 전형적인 프로젝트의 전형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껴있는 프로젝트 팀인 거지. 종종 본다고 프로젝트를 뭐로 간주하냐면 기회로 간주한대. 뭐 할 기회? 테스트 해보고 자기의 기술의 집합을 풍성하게 할 기회. 뽐내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거지. 역시 계속 중복되는 거 찾은 거고. 그래서 therefore strong temptation, 강한 유혹이 있어. 모든 좋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무필요한 거 지워버릴게. 이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하면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또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걸 성취하고 싶은 템테이션 또는 고퀄의 작품을 성취하고 싶은. 근데 그게 만족감을 주는 거지. 프로페셔널, 전문가지만 전문가한테 하지만 걔가 가치를 더하지는 않아. 고객의 요구에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퀄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가치 있는 자원들은 제거하는 거야. 그 프로젝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까랑 비슷한 개념이 좀 더 이제 고객님 요구가 좀 더 들어간 것 뿐인 거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중복돼서 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지. 그 결국은 재능을 입증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고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하려고 하는 재능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거를 최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의 적이라고 하는 게 고객을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거를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잖아. 너무 지나친 게 오히려 저렇게 해를 부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지. 왜냐면 여기 뭐 자원의 낭비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선제를 볼게. 그래서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여기까지 괜찮지? 작업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팀원 사이에서 뭐 초래하고 이런 갈등 얘기는 아니거든. 저 얘기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질을 높이는 거야. 오직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이것도. 왜냐면 저게 좋지 않다. 오히려 원하는 바를 달성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데 과잉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 초대하는 것. 프로젝트에 걔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자격이 너무 넘치는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가 끼게 되면 걔네들이 자기 능력 입증하려고 뭔가 과하게 작업을, 과작업을 한다. 그거라고 낭비를 초래하는. 그 다음에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반응하는 건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폭넓은 능력을 습득하는 것 프로젝트를 위해서 걔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게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은 없는 거잖아. 과작업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답은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4번도 많이 나오고 5번도 많이 나와서 골고루 많이 나와가지고 얘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이쪽에서 14일차에서 2번 있지. 그거 하나만 더 해보자. 39페이지. 자, 너는 아마 느낄 거다. 보통 이제 UMAP 이렇게 하면 통념할 확률도 높지. 역접이 나온다면.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 거다. 알고리즘에 관한. 근데 결정은 알고리즘이야. 네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알고리즘이 이제 내가 선호하는 걸 결정해 주니까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could it be mean that 의미할 수 있을까? 만약 컴퓨터가 너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너는 결코 그 뭔가를 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겠느냐. 그 다음에 사실 필자 생각이 바로 나와? 그지? 이게 나이팅크 같은 거잖아. 개인적으로 물어본 대답인데 알고리즘에서 제외가 된다면 네가 이제 결국 그거를
못 보는 거냐 이거지. 개인적으로 나는 즐겨 향해지는 것을 어느 쪽으로? 새로운 음악 쪽으로. 근데 내가 아마도 발견을 하지 못했었을 나 혼자서는. 그래서 사실 요거가 좀 생각이 좀 날 수 있는 게 스포티파이 생각이 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음악이 인도되는 걸 좋아하는 애야. 근데 누가 인도하니? 알고리즘이 인도하긴 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나는 빠르게 갇혀요. 틀에, 밑에 있어. 내가 동일한 노래를 put on은 원래 이제 옷을 입다 착용하다 그건데, 이게 노래를 틀다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뭐 LP판 같은 거 올려놓고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래. put on. 그래서 틀다야 플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노래를 트는 반복적으로.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들은 걸 반복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 새로운 종류 음악은 잘 안 듣잖아.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that is why 인간에 나는 항상 라디오를 즐긴다. 왜냐면 라디오는 다양한 거 틀어주니까. 새로운 음악을 얘는 좋아하는 애야, 비교적. 그런데 역점이니까 더 중요할 수 있겠지? 알고리즘. 어떤 현재 나를 당기고 밀고 당기는 거야. 음악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있는 라이브러리 있잖아. 거기 이제 끝에서 끝까지 뭐 당겼다 했다 이랬다는 얘기요. 다양한 노래를 틀어주는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보석 찾는 데 적합하대. 내가 좋아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유는 내가 찾지 못할 거 얘가 매체에서 오늘의 추천곡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내 걱정은 원래는 뭐에 관한 거였냐면, 그런 알고리즘에 관한 걱정은 뭐였었냐면, 걔네가 몰고 갈 거다. 모든 사람들을 특정한 부분으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다 결국은 사람들이 뭐 인기곡 위주로 해서 거기다 다 몰아넣을 거라는 게 원래 걱정이었는데, 다른 곡들은 청취자가 부족하게 두면서, 그지? 그럼 이제 음악이 이제 획일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 알고리즘이 취향의 컨버전스, 수렴을 초래할 거냐. 컨버전스는 밑에 나오지만 그 디버전스 반대말이지, 하나를 합쳐지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럴 거냐라고 했는데 또 이런 요거 의미가 있지.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뭐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비선형적이라는 거, 그지? 디지털의 특징. 그리고 원래 chaotic은 뭐 혼돈이지만 이게 뭔가 특정하지 않고 막 섞여서 오는 저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에 그것들 넘어서는 이거는 일어나지가 않더라. 그래서 내 취향,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지, 분기라고 하는 게 네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차이가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라이브러리에 되게 멀리 떨어진 구석까지, 다른 구석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게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로 가보면 다양한 음악을 즐기게 해준다는 얘기야. 다른 구석으로 보낸다는 게. 그 차이는 얘 때문에 이렇게 차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를 음악적으로 이끌어주는데 우리의 각각의 취향에 적합하게 선택이 된, 그래서 나 취향에 잘 맞았잖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한데 우리가 다른 청취자들하고 관계를 쌓는 거 아니지? 관계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장려해. 우리가 빈번한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거는 나온 적이 없고, 동기부여해. 우리가 찾는 거지. 재능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를 찾는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주는 거였어, 알고리즘은. 그 다음에 만들어 우리가 우리의 선호를 무시하게, 특정 음악 장르에 대해서 무시하는 얘기는 뭐 나온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이 이제 우리한테 맞는, 알고리즘은 보석을 찾게 해준다고 하니까